최근 전개된 원피스 엘버프 에피소드는 세계관 최강자 이무의 직접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무는 세계의 왕이라는 이명에 걸맞게 현 시대 유일무이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무력의 핵심은 상대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도미리버시입니다. 이 기술 앞에선 사왕이나 해군 원수조차 제대로 된 전투를 성립시킬 수 없으며 과거 전설적인 강자 록스디 지백조차 이 기술에 농락당하며 이무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였을 정도였죠. 하지만 엘바프에서 루피와 로키에게 도미리버시가 통하지 않자 이무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오르펑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무전을 남기고 직접 엘바프에 강림한 것입니다. 이무는 강림하자마자 조로와 상디를 단 한 방에 격파하며 과거 카이도에게 무너졌던 루피의 전철을 밟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무는 압도적인 공포를 선사했지만 이 화려한 등장은 역설적으로 마리주와의 허위 옥자가 비게 되었다는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균열을 놓칠 리 없는 인물이 바로 검은 수염 티치입니다. 과거 록세적단의 본거지였던 현재는 티치의 본거지인 해적선 벌집과 지백의 검을 뜻하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전함 샤베로브 지베코는 티치가 과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록스디 지백의 야망을 정면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티치가 코비를 납치하며 내건 벌집 섬의 세계정부 정식 가맹국 승인 요구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수싸움입니다. 푸딩을 납치해 정부가 감추려 하는 원피스를 뒤쫓는 그가 정부의 통제권 아래 들어갈 리는 만무합니다. 즉, 이 요구의 진짜 목적은 해적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국왕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지 마리조아와 레벨리에 합법적으로 발을 들이는 트로이 목마라는 거죠. 록스가 전면전으로 세계를 얻으려다 실패했다면 티치는 정부의 시스템 내부로 유유히 걸어들어가 심장부를 타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검은수염 티치는 결코 전면에 나서서 판을 짜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타인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과 혼란의 틈을 정확히 파고들어 최소한의 힘으로 제대의 실익을 챙기는 치밀한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루피가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며 공석을 만들자 티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백이 생긴 칠무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는 세계정부라는 시스템 내부로 잠입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이었습니다. 루피가 형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임펠다운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자 티치는 그 소란을 틈타 유유히 소용소 깊숙한 곳까지 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레벨 6의 전설적인 죄수들을 자신의 동료로 포섭하며 순식간에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루피가 처형대를 뒤흔들며 해군본부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동안 티치는 극도의 혼란을 틈타 만신창이가 된 흰수염에게 막타를 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상 유례없는 악마 열매 2개를 먹는 데 성공하며 사왕의 반열에 오를 기반을 다졌죠. 또한 루피가 빅맘 봄진을 휘저으며 빅맘은 루피를 쫓기 위해 와노쿠니로 향했고 검은수염의 득단은 그 틈을 타 사만족 푸딩을 납치했습니다. 이는 포네그리포 해독이라는 해적왕의 필수 조건을 루피의 소란을 빌려 손쉽게 해결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 에그에 대해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전력이 강화된 수준을 넘어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6번선 선장 카타리나 데본이 세계 최고 권력자인 오르성 세턴성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그의 외형과 본질을 복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을 속이기 위한 일시적인 변신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지 마리주아는 세계정부의 심장부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곳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철동 같은 경비는 오로성의 생체 정보와 권위에 반응할 겁니다. 즉, 데본이 복사한 세턴성의 외형은 마리주아라는 거대한 금고를 아무런 제약 없이 열 수 있는 살아있는 마스터 키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행본 76권 속 돈키호테 도 플라밍고의 의미심장한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성지 마리주아의 국보를 언급하며 그 존재 자체가 세계를 뒤흔들 정도의 위력을 가졌으며 만약 나에게 수술수술 열매만 있었다면 국보를 이용해 세계의 실권을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과거 가벨리에서 흰수염이 이무의 존재를 보며 그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자 록스디 지백은 주저없이 세계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에게드 사건 당시 오로성 세턴성이 검수염의 적단에게 너희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냐고 추궁하자 바노거와 카타리나 대원 역시 짧고 강렬하게 세계라고 답하죠. 검은 수염의 적단이 록스의 의지를 잇는 자들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한 가지 공식이 성립됩니다. 세계라는 단어는 곧 이무라는 존재의 대명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플라밍고가 말한 국부의 진짜 정체는 단순히 파괴적인 병기가 아니라 세계라고 불리는 존재, 즉 이무를 뒤흔들고 조종하거나 나아가 그가 가진 신적 권능을 찬탈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어장치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티치가 카타리나 대본을 통해 세턴성의 외형을 복수하고 영웅 가프를 납치하며 세계정부 가맹국 승인을 요구하는 이 모든 치밀한 행보는 국부를 손에 넣음으로써 스스로가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국보라는 열쇠로 이무의 권능을 열고 그 신적 힘을 흡수하여 전 세계 강자들을 압도할 절대적으로 거듭나려는 것이 그의 진정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죽음을 틈타 흔들흔들 열매를 손에 넣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악마 열매 능력을 2개나 사용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적기에 새겨진 세계의 해골, 그리고 유독 강조되는 세 갈래의 수염과 세 자루의 총은 아직 그에게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티치가 마리조아의 국보를 이용해 찬탈하려는 진정한 보물은 바로 이무가 800년간 독점해온 이무의 능력, 태초의 악마 열매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검수염의 적단이 목표라고 언급한 것이 세계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티치에게 세계를 얻는다는 것은 곧 이무 그 자체를 손에 넣는 것을 의미하죠. 티치에게 이무는 타도해야 할 숙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완전체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영양분이죠. 록스티 지배기 이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면 티치는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씹어삼켜 자신의 힘으로 취하나려 하는 거죠. 현재 검은수염 티치를 추격하는 라인업은 원피스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적입니다. 우선 사왕 샹크스는 티치가 흰수염 밑에 숨어 힘을 기르던 시절부터 그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얼굴의 흉투와 함께 평생의 숙적으로 대립해왔습니다. 주인공 루피에게 티치는 형 에이스를 사지로 몰아넣은 원흉이자 자신의 꿈인 해적왕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하고 악랄한 벽입니다. 여기에 해군의 전설 가프는 자신의 소중한 제자 코비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필치 일당에 의해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며 해군 본부와 소드 전체의 분노를 불어냈습니다. 또한 빅맘이 사라진 상황에서 현재 빅맘의 적단의 실직적 리더인 카타쿠리는 피치가 빈집을 털어 동생 푸딩을 납치하는 것에 대해 복수기가 되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점에 선 강자들이 오직 티치라는 단 한 점을 향해 집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현재 상급 무력이나 흔들흔들 열매의 파괴력만으로는 이 쟁쟁한 괴물들을 동시에 상대하며 자신의 야망을 지켜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오다스면 티치 한 명에게 이토록 거대한 원한과 추격의 서사를 몰아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최종 보스로서의 서사적 당위성이 있습니다. 오다스면 티치를 단순히 강한 해적으로 남겨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티치가 샹크스의 안면을 그은 과거부터 가프를 위기에 몰아넣고 푸딩을 납치한 현재까지 전 세계의 분노를 한 몸에 받게 만든 이유는 그들 모두를 단번에 압도해야만 하는 압도적 전율의 무대를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티치가 마리조아의 국보를 탈취해 이무를 흡수하고 신에 가까운 절대자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루피와 샹크스가 개별적으로 도전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즉 전세계의 강자들이 연합해야만 간신히 대적할 수 있는 재앙이 되어야만 최종 보스로서의 자격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티치가 이무의 힘을 마리조아의 국보로 얻는 순간 그는 세상의 질서 자체를 손안해진 유일무이한 절대자가 될 것입니다. 오다스는 티치를 세상의 모든 악과 권능을 집대성한 절대자로 만듦으로써 원피스의 대미를 장식한 최후의 전쟁을 해적 대 해적의 싸움이 아닌 인간 대 신의 거대한 성전으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루피는 이무라는 거대한 봉인을 풀고 요새 밖으로 유인해냈으며 티치는 루피가 만든 그 치명적인 빈틈에 독을 타서 세계 정보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티치는 모든 걸 갖춘 최후의 절대자가 되어 전 세계를 절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사람의 꿈을 끝난지 않는다던 티치의 선언은 결국 이무의 권능마저 찬탈하겠다는 복선이었을까요? 이제 원피스는 해적들의 모험을 넘어 세상을 집어삼킨 절대악에 맞서는 전무후무한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